등차 수열에 이어서 등비 수열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0페이지부터 같이 볼게요. 자, 본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열을 이제 볼 때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수열이 있는데 1, 2, 4, 8, 16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1부터 시작해서 규칙을 보니까 곱하기 2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이 1이고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닌 곱해서 만드는 거 수열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한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 일정하게 곱하는 수를 공비라고 한다. 우리 앞에 등차 수열 공차와 비슷한 라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비가 R이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이런 영어 단어를 쓰고 있죠. 0이 아닌 것을 곱하겠죠. 일반적으로 0을 곱하면 바로 0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R을 가지고 쭉 곱하면 AN에 대해서 N항에다가 R을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박스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A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만드냐? AN번째 항에서 R을 곱하면 만들어진다.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의 관계식을 공부했습니다. 밑에 문제 1번을 쌤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등비수열을 이룰 때 네모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첫 번째 항 1이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8, 16 등비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네모칸의 수는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임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항 3인데 그 다음 수가 안 나와 있죠. 근데 그럼 그 다음 여러 가지 항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이 있는데요. 그 다음 항이 9분의 1이야.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은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네, 1이겠죠. 그 다음에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7분의 1임을 역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등비수열 일반항 같이 공부할게요. 등차수열을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같은 구조로 등비수열도 공부할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항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 자, 보시면 첫째 항을 A라 하고 공비를 R로 하자. 그럼 첫 번째 항은 뭡니까? 네, 당연히 그냥 A죠. 첫 번째 항이니까. 두 번째 항은 그 A1 그 전에다가 R을 곱하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R입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 곱하면 되는데 두 번째 항이 AR이었잖아요. 그쵸?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R을 넣어주니까 AR이 제곱인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를 볼게요. 규칙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A1은 A 곱하기 R의 0제곱, 그러니까 즉 이 값은 A였기 때문에 R의 0제곱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일부러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A2는 그렇죠. A 곱하기 R의 1제곱, A3는 R의 제곱, A4는 R의 세제곱. 규칙성 발견할 수 있죠. 자, 여기 안에 있는 첫 번째 A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이 있으면 0이 오고 2가 있으면 1이 오고 3이 있으면 2가 오고 4가 있으면 3이 온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럼 n번째 항은 무엇일까요? 자, a 곱하기 r에다가 이거 하나 작은 수 n-1 즉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해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을 a라 하고 공비를 r로 두면 공비 0이 아닌 것만 다루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는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 앞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바로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십시오. 자, 첫 번째 AN은 글씨가 좀 연하죠? 다시 AN은 첫째 항이 2니까 2 쓰고 공비가 7이니까 7의 n-1제곱입니다. 답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은 18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고 있죠. 그래서 AN은 1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문제 2번, 3번도 같이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우리가 등차수열 할 때 쌤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구조가 비슷하고요.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닌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답만 바로 써볼게요. 자, a는 그렇죠.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요거는요, 두 번째 거는 이것도 an을 쓰면 3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의 n-1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3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첫 장이 64, 공비가 4분의 1이다. 세 번째 장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64, 첫 번장이죠. 두 번장은 얼마예요? 4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6인 걸 알 수 있고, 세 번장은 다시 4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4라고 바로 답을 쓰면 되는데, 이제 일반항을 배우는 단계니까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a에는 64에, 자, 공비 4분의 1에 n-1제곱임을 알 수 있고, 이제 일반항 알았으니까 n에 3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24분의 1은 몇 번장일까? 역시 그냥 나열하면 사실 금방 알 수 있지만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024분의 1은 64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일 때 이 n 값이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간단한 계산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2의 10분의 1이죠. 얘는 몇일까요? 2의 6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의 n-1제곱은 대충 계산하면 넘어가면 2의 16제곱분의 1인데 4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4분의 1의 8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1 값이 8이어야 되니까 n 값은 9다. 그래서 9번째 항이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이 14이고 다섯 번째 항이 112인 등비수를 일반항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그냥 쓰면 돼요. a 두 번째 항은 뭐 a 곱하기 1 곱하기 r의 1제곱이죠. 이게 14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4제곱이죠. 그게 11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와 있고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서 아래를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r 세제곱이 나오고요. 112 나누기 그렇죠. 14를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값은 2라는 사실을 얻어냈고요. r 값이 2니까 아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2 넣어주면 a1은 7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가 1이 7이고 r이 2니까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구하겠습니다. a에는 첫 번째 7 곱하기 2의 n-1제곱임을 얻어냈습니다. 밑에 문제 4번하고 5번도 같이 풀어보세요. 네, 4번, 5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A3가 2분의 25다. A6이 마이너스 12,50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이제 처음에는 익히는 단계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 맞춰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익숙해져야 빨리 풀 수 있고 더 익숙해지면 더 빠른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익혀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단계 완벽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세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제곱이고 이 값은 2분의 25입니다. 여섯 번째 항은요. 그쵸. A1 곱하기 R의 5제곱이고 마이너스 12,5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계산이 있죠. 아래에서 위를 나눠주면 되겠죠. 즉 A3분의 A6을 구하면 즉 아래 세제곱임을 알 수 있고 12,500에서 2분의 25 나눠주는 거거든요. 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00 나옵니다. 따라서 R값은 마이너스 10임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인 걸 아무데나 대입해서 다시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 100이니까 A1도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A1을 계산하면 8분의 1 나옵니다. 두 개를 가지고 A에는 8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n-1제곱 공비가 마이너스일 때는 꼭 가로 쳐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문제 풀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이 2고
7번째항이 64다. 등비수열 답하시오. 자, AN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쌤이 좀 바로 답만 써도 되겠죠?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N은 2의 n-1제곱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에 가정을 거쳐도 되고요. 사실 2번장이 2고 7번장이 64니까 조금 이제 센스 있게 풀 수 있죠. 이게 2의 6제곱이니까 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되죠. 이렇게 3000보다 커진 항은 몇인지 궁금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2의 n-1이 3000보다 크다는 건데 실제로 숫자 대입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의 11제곱이 얼마죠? 2048이고요. 2의 12제곱은 좀 크죠? 이건 2배니까 4096이죠. 근데 이건 얼마보다 크냐면 300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n-1이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보다 커진 항은 제 몇 항이냐 물어봐서 제 첫 번째 항을 물어본 거죠.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n 최소값은 13번째 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밑에 내용 박스 한번 봐볼게요. 0이 아닌 세 수가 ABC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룰 때 요 가운데 있는 요 수를 바로 A와 C의 등비중앙이라고 부른다. 우리 비슷한 거 배웠죠? 등차중앙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B를 A와 C의 등비중앙이라 부르고요. 이거에 대한 관계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수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즉 A분의 B라는 값과 B분의 C라는 값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값은 공비 R로 같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A, B, C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 비례식으로부터 얻어내는 사실 바로 뭐죠? B제곱은 AC임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숫자의 제곱은 양 끝의 숫자의 곱과 같다. 항의 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수가 등비수를 이룰 때 AB 값을 구하시오. 우리 앞에 등차수에 같은 비슷한 문제 있었습니다. 자, 등비중앙 이용하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내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했으니까 양수 AB가 했으니까 여기 4A9 요것도 등비수를 이룹니다. 따라서 가운데 거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기 때문에 A 값은 6임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A가 6입니다. 그래서 4, 6, 9, B가 남았죠. 마찬가지로 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뭐냐면 이제 공비를 알았으니 공비를 가지고 구해서 B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비 말고 그냥 등비중앙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9의 제곱은 바로 6 곱하기 B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B는 6분의 81이고요. 약분하면 2분의 27임을 알 수가 있죠. 3으로 약분한 겁니다. 3으로. 따라서 답은 A는 6하고 B는 2분의 27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한 거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여기 A제곱이 36이면 선생님 왜 A는 마이너스 쪽을 뺄까요? A는 양수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6번, 7번 풀어보시고 쌤이랑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자, 풀어봤죠? 자, 등비수열 대대로 양수의 x, y, z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위에 방법 그대로 풀어도 되고 좀 더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x 값을 구할 때는 3과 12의 등비중앙으로 x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등차수열 때도 같은 말 했는데 3, 12, 48도 이 등비수열의 부분수열로서 쌤이 등간격으로 뽑았기 때문에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4, 이렇게 곱하기 4이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칸이 곱하기 4였으니까 한 칸씩은 공비가 몇이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바로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곱하기 2씩 두 번 곱해야 4가 나오니까요. 물론 마이너스 있을 수 있지만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만 봅니다. 그래서 x는 바로 3 곱하기 2로 6을 구할 수 있고요. y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y는 12 곱하기 2로 2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4분의 1 x, y, z 196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y 196이기 때문에 y 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196이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49거든요. 그래서 y 값이 7인 걸 또 알 수 있어요. 양수니까요. 7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x 값과 z 값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x제곱이 4분의 7이고 z제곱이 7 곱하기 196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 값은 계산하면 2분의 루트 7이 나오고 또 루트 나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z값도 역시 14 루트 7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격 안에 별이 그려져 있는 이제 모양이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제 한 대각선을 1대 x로 나눌 때 이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한다. 양수 x 값을 구하시오. 물론 그 구하는 건 쉽죠. 왜냐면 등비수열을 했기 때문에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x제곱은 1 플러스 x니까 간단한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양수니까 플러스 루트 5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쌤이랑 이제 이게 왜 등비수를 이루는지 간단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한 각이 108도인 건 여러분 알고 있죠, 그쵸? 그쵸? 또 이게 또 같기 때문에 한 각이 36도인 것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정리하면서 쌤이 이제 그걸 비례식을 써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36도가 되고 여기도 36도가 되고요. 근데 한 내각이 108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36도임을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봐도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도를 또 구할 수가 있죠. 어떤 각도 구하시냐면 여기도 또 36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36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더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요 삼각형인데요. 이렇게 줬을 때 여기 72도거든요. 36도. 여기도 그러면 몇 도일까요? 똑같이 그렇죠. 72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전체 합이 180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얘가 x임을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닮은 도형을 이용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x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쌤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검은색 도형하고 이 나비 모양의 이 도형 두 개가 닮음임을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AA 닮음인 거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쌤이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설명하면요. 1이고요. 여기 1이고 여기 x입니다. 네, 여기는 x고 여기도 x고 여기는 1 플러스 x입니다. 그래서 비례식 바로 간단히 세울 수 있죠. 여기 짧은 거의 옆변 대 긴 밑변 1대 x는 다시 짧은 거 x 대 긴 거니까 1 플러스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1과 x와 1 플러스 x가 정확하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도 역시 발견할 수 있고 선생님이 아까 구한 식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